자, 이어서 연결고리 넘어가 보겠습니다. 바로자산운용의 윤정식 이사입니다. 이사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이사님과 볼 주제부터 공개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최근에 이제 SVB라는 단어가 많이 나왔던 것처럼 CS라는 단어가 많이 나오겠죠. 자, 크레디트 스위스 우려에도 불구하고 대형 기술주들이 강세를 띠게 되면서 미국 증시가 낙폭을 축소했다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게 번지지 않았으면 했는데 결국에 유럽까지도 좀 번지는 내용입니다. 하지만 다행스러운 거는 낙폭을 줄였다는 건데 무슨 의미가 있는 건지 좀 자세히 들어보겠습니다. 네, 사실 SVB는 파산을 했고요. CS는 파산까지는 안 갈 것으로 현재까지는 좀 보여지는데 사실 규모가 비교가 좀 안 되죠. CS가 훨씬 큽니다. 근데 CS는 이 우려감이 최근에 나온 게 아니라 사실 작년 하반기부터 좀 나왔었죠. 그러면서 사우디의 이 일부 지분 9.9% 지분도 매각을 하고 구조조정을 일부 좀 하고는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최근에 SVB도 그렇고 다른 중소형 은행들도 그렇고 리스크들이 조금씩 부각이 되면서 이번에 이제 크레딧 스위스에 대한 파산 우려가 한 번 더 좀 부각이 되는 이런 모습이 있었는데요. 이 크레딧 스위스는 굉장히 큰 은행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리스크들이 있었던 게 사실은 이 운영이 좀 더 최근 추세에 맞는 이런 운영들이 좀 되지 않았고 내부 통제가 좀 제대로 되지 않으면서 투자도 좀 좋지 않은 이런 모습들도 있었는데 결론적으로는 계속적으로 구조조정하고 있었고 바꾸고 있는 와중에 위기가 터지면서 리스크 나왔는데 스위스 정부가 좀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 얘기가 사실은 낙폭을 줄이는 이런 요인으로 작용을 했습니다. 미국 증시 흐름부터 좀 살펴보면 이 크레딧 스위스가 이 파산 우려감이 부각이 되면서 급락했습니다. 종가 기준으로는 13.94% 하락을 했는데요. 그 CS가 급락하면서 금융주들 다 같이 사실 반등 하루 만에 또 떨어졌습니다. 금융주 중심으로 하락을 했는데 이 영향으로 인해서 사실 CS 파산하면 영향은 굉장히 큽니다. 이 우려감들이 부각이 되니까 CS 파산하면 글로벌 경기 당연히 위축 우려, 경기 침체, 금융 리스크 이런 얘기들 많이 나왔죠, 밤에. 그러면서 국제 유가의 급락세가 이어졌습니다. 이 WTI가 70불이 붕괴됐거든요. 70불이 붕괴되는 이런 모습을 어제 보여줬었고 그러면서 국제 유가 떨어졌기 때문에 에너지 업종도 동반해서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여기까지는 오늘 시장 사실 걱정할 만했는데 장 후반에 스위스 정부가 이제 크레딧 스위스 안정을 위한 옵션을 논의하고 있다. 이런 소식으로 낙폭이 빠른 속도로 축소가 됐습니다. 그러면서 이 달러화의 강세폭도 달러화가 굉장히 강했었는데 강세폭이 좀 축소가 되는 모습을 보여줬고요. 마지막에 이제 나스닥도 강보합으로 마감하긴 했습니다만 상승 전환하는 이런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이 종가 기준으로 보면 다우가 0.87% 하락했고요. S&P도 0.7% 정도 하락을 했습니다. 하지만 나스닥이 강보합으로 마감할 수 있었던 이유는 이 대형 기술주들 위주로는 상승을 했습니다. 좀 전에 말씀드렸던 대로 이 에너지 업종들 다 떨어지면서 엑선모빌 같은 종목이 대표적으로 한 5% 가까운 하락을 보여줬고 철강주들도 크게 하락을 했습니다. 한 6에서 9% 정도 좀 하락하는 모습들이 있었고 기계 업종도 그렇고 전체적으로 경기가 위축된다. 그렇기 때문에 정유, 화학, 철강, 기계까지 좀 위축되는 이런 모습들을 보여줬는데 확 눈에 띈 종목들이 있었습니다. 대형 빅테크 기술주라 그러죠. 국내 투자자들도 미국 주식을 논할 때 가장 익숙한 종목들, 이 종목들이 사실은 다 상승을 했거든요. 알파벳, MS, 아마존, 애플, 메타. 이 종목들이 다 상승을 했는데 대형 기술주들 상승에 대한 이유는 한 가지였습니다. 이 회사들은 안 망할 것 같다라는 이 투자자들의 이 안심이었거든요. 이 견고한 재무제표를 기반으로 투자자들이 이 종목들은 괜찮을 것이다. 이 CS가 리스크가 오든 SVB가 파산을 하든 이 종목들은 괜찮을 것이다. 라는 이런 믿음 하에 이 대형 기술주들 위주로 좀 상승을 했고요. 그리고 사실은 CS 때문에 좀 묻혔는데 이 최근에 나왔던 이 CPI가 좋게 나왔죠. 이 CPI가 좋게 나온 뒤에 생산자 물가 지수가 전월 대비 0.1% 하락했습니다. 전년 대비로도 4.6% 하락을 했습니다. 물가 안정이 진행되고 있다라는 얘기거든요. 이 2월 CPI도 좋았고 이번에 생산자 물가 지수도 좋았고요. 그러면
이 3월 FOMC는 결론적으로는 좀 비둘기파적인, 좀 온건한 FOMC가 될 가능성이 높은데요. 이 파월 의장이 지난주에 그런 얘기도 했죠. 의회 청문회에서 FOMC를 앞두고 중요한 경제 지표가 많은데 이 경제 지표들을 지켜보고 3월 통화 정책을 진행하겠다. SVB 사태도 그렇고요. CS 사태도 이렇게 직접적으로 언급을 하지는 않았지만 이 사태들은 FOMC에 영향을 미치겠죠. 근데 이 영향도 영향이지만 파월 의장이 말했던 거는 중요한 경제 지표입니다. 당분간은 그렇기 때문에 3월 22일 FOMC까지는 경제 지표에 대한 중요도가 계속적으로 상승해 있을 텐데요. 이 중요한 경제 지표들, 어제와 그제 발표된 이 중요한 경제 지표들이 다 이 3월 FOMC를 온건하게 만들기에 상당히 근접해 있는 경제 지표의 결과들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3월 FOMC는 좀 온건하게 나올 가능성이 있다. 이런 부분들이 물론 이제 어젯밤에 상승했던 빅테크 기업들 재무적으로도 안정적이지만 3월 FOMC에 대한 부담감도 많이 줄어들어 있기 때문에 25bp 가능성이 제일 높지만 25bp 정도는 시장에서 충격이 아니라 안도의 금리 인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3월 FOMC까지도 마음을 좀 놓을 수 있다는 점 등이 부각이 됐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그러니까 리스크로 시작을 했지만 결론적으로는 마음을 좀 숨을 내쉴 수 있는 이런 좀 마음을 좀 어느 정도는 안정시킬 수 있는 결론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이 CS의 리스크는 스위스 정부에서 노력하겠습니다. 사실 정부가 노력하면 웬만한 은행 다 버틸 수 있거든요. 스위스 정부가 노력하겠습니다. 라는 얘기. 그리고 그 외에 빅테크 기업들 좋고 이 FOMC의 온건한 결과, 비둘기파적인 결과를 기대할 수 있는 경제 지표까지 나오면서 시장은 물론 하락으로 마감한 지수가 2개가 되고 나스닥 상승했지만 상승폭 굉장히 미미합니다. 그렇지만 결론적으로의 흐름 자체는 나쁘지 않은 그런 흐름으로 미국 시장을 마감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확실히 좀 학습을 해서 그런 건지 뭔가 대응이 굉장히 발빠르고 이거에 대한 시장도 좀 이 부분을 좀 지켜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러한 내용들이 국내 증시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은 어떻게 될까요? 우선 흐름은 비슷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미국 증시가 크게 하락했다가요, 낙폭을 축소해 가면서 마감을 했고요. 그리고 대형 기술주들이 좋았습니다. 비슷하게 국내 증시도 나올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데요. 하락으로 출발하지만 하락폭이 커질 가능성은 매우 좀 낮아 보이고요. 하락폭이 줄어들거나 혹은 하락도 미국 시장보다 훨씬 적게 하락해서 출발할 가능성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흐름 자체는 미국 시장보다는 좀 더 좋을 가능성이 높다. 낙폭이 축소되거나 아니면 축소된 낙폭으로 시작을 하거나 그럴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여지고요. 환율도 마찬가지입니다. 어제 이제 1303원으로 1303원 70전으로 마감을 했는데 NDF 달러원 환율 1개월물이 1312원 25전입니다. 한 9원 정도, 8원에서 9원 정도 차이가 나죠. 그렇기 때문에 환율은 소폭 상승하지만 환율도 상승한 이후에 또 줄어들 가능성, 상승폭, 그러니까 달러의 강세가 줄어들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장도 그렇고요, 환율도 그렇고 시작할 때의 모습이 하고 왜 이러지? 하고 걱정이 들 수도 있지만 그 걱정은 시간이 지날수록 장 후반으로 갈수록 빠른 속도로 좀 축소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 등을 염두를 해두시면 투자하는 데 좀 더 좋으실 것 같고요. 그리고 이 빅테크 기업들의 상승에 또 한 가지 포인트를 걸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이 유리합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대체적으로 시가총액이 크다라는 점 외에도 재무적으로도 대체적으로 좀 안정적입니다. 현금을 좀 더 많이 보유하고 있는 기업들이 많고요. 실적적으로도 시가총액이 낮은 종목보다는 실적적으로도 좀 더 안정적인 실적을 유지하고 있는 기업들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대형주들 위주로 매기가 좀 더 쏠릴 가능성이 있고요. 사실 박스권 안에 묶였을 때는 중소형주가 원래 더 좋아야 되는데 지금은 우선 박스권 하단이 살짝 깨진 상태고요. 재무에 대한 안정성이 좀 더 부각이 되는 시기이기 때문에 중소형주보다는 대형주들 쪽으로, 대형주 중에서도 현금이 좀 더 많거나 실적이 좀 더 상승하거나 이렇게 재무적으로 안정적인 종목들 위주로 관심 가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시장의 초반 분위기에 놀라지 말아야 된다라고 또 이렇게 언급을 해 주셨네요. 자, 그럼 이어서 종목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오늘의 종목입니다. 네, 완성차 기아가 되겠는데요. 자, 기아가 주봉을 보니까 최근에 흐름이 아주 강력합니다. 쭉 올라오고 있는데 연결시키는 이유 좀 들어보겠습니다. 네, 사실 기아가 굉장히 좋죠. 어느새?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많이 상승했습니다. 연초에 한 6만 원 정도였는데 어제 종가가 79,600원,
30%가 좀 넘게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굉장히 좋은 주가의 모습을 보여줬는데 상승했던 이유 한 가지입니다. 차가 잘 팔립니다. 실적이 그래서 좋다라는 이유거든요. 근데 우선 연결시키는 이유를 살펴보면 차가 잘 팔린다라는 얘기를 드렸는데 이 CPI에서 이게 나왔죠. 2월 CPI에서 신차의 가격이 이 YOY 기준, 그러니까 전년 동기 대비해서 6.3%로 상승세를 지속을 했습니다. 전월 대비로도 0.2%가 상승을 했는데 이 전월 대비 0.2% 상승이면 너무 미미해 보이지만 22개월 연속 상승하고 있습니다. 2년 동안 상승하고 있다는 게 정말 어마어마한 사실은 수치인데 그만큼 자동차에 대해서는 굉장히 판매가 잘 되고 있다는 점, 이 부분을 꼭 염두를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작년 이맘때만 생각해 보더라도 차량을 살 때 오래 기다려야 되는 그런 상황들이었죠. 짧아도 6개월, 그리고 아니면은 1년 이상 기다리는 경우도 허다했었는데, 이 자동차에 대한 인도 시간이 점점 짧아졌죠. 그러면서 사실 대기자들 많았었는데, 이걸 이제 미국 시장에서 오픈런으로 많이 표현을 하는데, 이 오픈런이 더 뜨거운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1월과 그리고 증시에 대한 변동성이 계속적으로 크죠. 굉장히 단단한 지지선이라고 생각을 했었던 2,400포인트가 깨졌습니다. 깨져도 많이 깨졌었다가 사실은 어제 올라온 거죠. 이 변동성이 상당히 크다는 점. 환율도 변동성 크고요. 증시 변동성도 큽니다. 그러면서 미국 시장에서 빅테크 기업들 좀 부각이 됐던 부분들, 재무적인 안정성이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기아 굉장히 탄탄한 기업이죠. 이 현대기아차의 이 글로벌 점유율이 3위가 되었다. 탑 빅3가 되었다라는 기사를 제가 어제 봤는데 그만큼 생산 속도 상당히 많이 올라가고 있고 재무적으로 탄탄하다는 점,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 기아에 대한 매력도는 이렇게 변동성이 있는 장에서도 좀 더 부각될 수 있기 때문에 이 차가 잘 팔린다. 그리고 재무적으로 안정적이다. 이런 이유로 한번 연결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장에서 가장 지금 걱정이 되고 있는 게 어디든지 간에 재무제표, 이런 유동성 이런 건데 여기에서의 강점을 갖고 있는 게 또 기아인 것 같습니다. 조금 더 기아에 대한 세부적인 메리트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기아 같은 경우 국내 이 업체지만 미국 시장을 가장 먼저 좀 보게 되는데요. 1월과 2월 미국 판매 실적을 본다라면 누적 11만 3천 대입니다. 어느 정도냐면 YOY 기준으로 23%가 1월과 2월 상승한 모습인데요. 이게 사실은 많이 상승한 건지 조금 상승한 건지를 잘 모르겠죠. 1위가 테슬라입니다. YOY 기준으로 38% 상승을 했고요. 2위가 기아입니다. 굉장히 잘했죠, 미국 시장에서. 그러면서 글로벌 점유율도 많이 끌어올리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이 탑2에 들었다, 이런 성장을 보여주고 있다는 점. 그리고 이게 사실은 그냥 많이 팔면 할인 많이 해주면 또 많이 팔리거든요. 이 딜러들에게 인센티브 많이 주고요. 차량 가격 많이 할인해주면 많이 팔립니다. 상당히 힘들 때 이런 정책을 펼치는데 가격 인하나 할인이 없이 이 실적을 거뒀다라는 점. 잘 팔리는 자동차 회사는 할인을 별로 하지 않습니다. 근데 할인 없이 이 정도 실적이 나왔다는 점은 실적이 굉장히 좋다라는 부분들. 그리고 국내 실적도 상당히 좀 좋습니다. 1, 2월 누적 판매 국내는 YOY 기준으로 16% 상승했거든요. 미국 시장 크게 상승했고요. 한국 시장도 미국 시장보다는 못하지만 상당히 많이 상승하고 있다. 여전히 잘 팔리고 있다는 점. 그러면서 이 실적이 많이 올라가고 있다는 점 등이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역시 전기차입니다. EV6 그리고 어제 이 대형 SUV EV가 이제 공개가 됐는데 굉장히 시장에 호평이 있었죠. EV6에서 EV9까지 이 EV에 대한 점유율 상당히 잘 높아질 것으로 보여지는데 23년도, 그러니까 사실 EV6, EV9은 판매가 얼마가 될지는 나와봐야지 알겠지만 전체적으로는 이 EV 모델들에 있어서는 23년도 EV 판매량은 사실은 작년 대비해서는 무난하게, 그러니까 24만 대가 이제 작년 대비해서 한 52% 정도 이 상승인데요. 이 큰 폭의 실적 성장, 그러니까 매출 성장이 EV를 중심으로 이루어진다. 제가 이 자리에서 이 시간에 몇 번 말씀드렸는데 이 경유와 휘발유, 가스로 가는, 그러니까 내연기관으로 가는 자동차일 때는 자동차 회사가 받을 수 있는 밸류에이션이 한계가 있습니다. 근데 전기차, 친환경차가 많이 팔리고 점유율이 점점점 올라간다. 그럼 친환경차에 대한 밸류에이션이 들어올 수 있게 되거든요. 이 밸류에이션이 충분히
올라갈 수 있을 만큼 빠른 속도로 EV가 잘 팔리고 있다, 전기차가 잘 팔리고 있다라는 점 등을 염두를 해보셨을 때는 지금 자리 상당히 좀 매력적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뭐 가격 전략도 같이 말씀을 드리면 이 지금 8만 원 정도에서 매물이 좀 나올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최근에 뭐 외국인도 그렇고요, 기관도 그렇고요, 어제 같은 경우 수급 상당히 좀 적극적으로 들어왔고 횡보를 하더라도 추가적인 상승에 대한 가능성, 이런 실적이다라면 좀 더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상승에 대한 가능성 상당히 좀 높다라고 보여지고요. 1차적인 목표 가격은 정고점 부근이죠. 86,000원 정도 잡으시고 대응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기아 잘 눈여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연결고리는 바로자산운용의 윤정식 이사였습니다. 자, 오늘 코마토TV가 특별히 만들어놓은 강연회 클래스통, 주제는 업종 마스터 클래스 1탄입니다. 요즘 가장 관심이 높은 2차 전지의 미래 전략에 대한 부분을 들어보도록 하겠는데요. 4월 1일 토요일 날 오후 1시부터 시작을 하고요. 오프라인으로 토마토홀에서 진행이 되니까요.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지금 나와 있는 QR코드 찍으셔서 신청서를 작성하셔도 되고, 그게 어려우신 분은 02-2128-3388로 연락 주시면 친절하게 도와드릴 테니까요. 많은 신청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투자 판단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해 드렸습니다. 하지만 특정 종목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는 않으니까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장도 힘내십시오. 감사합니다.